안녕하세요. 티빙 덕분에 매번 짧은 영상 올렸던 유비입니다. 제목 보신 분들은 이게 뭔 뒷북이냐 싶으실 텐데요. 영상 만드는 실력이 아직 많이 부족해서 21일 경기부터 시작한 게 지금에서야 끝나 올려봅니다. 부족하더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켈리는 현재까지 10경기 선발로 출전해서 56과 3분의 2이닝 동안 1승 6패 평균 자책점 5.72, 심지어 피홈런마저 9개로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5점대 외국인 투수는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정말로 처음 보셨을 거고 예전부터 보셨던 분들은 대충 곤잘레스나 더마트레 정도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켈리가 어째서 이런 낯선 성적을 받고 있는 걸까 싶어서 스태티즈를 비롯해 다른 기록 사이트들을 열심히 돌아봤습니다. 전 경기를 모두 지켜보고 있는 제 입장에서 최근 들어 켈리가 등판하면 왜 이렇게 경기 보는 게 힘들까 생각 많았는데 그래프를 보시면 이닝당 평균 투구수가 17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경기 시작하고 1회엔 다들 시작과 동시에 초집중 상태라 보통 20개 가까이 던진다 해도 보통은 하위 타선으로 연결되면 진짜 적을 땐 9개 밑으로도 막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보면 켈리는 그런 점과는 관계없이 꾸준하게 많은 투구수를 소모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타자에게 예전처럼 3.71개의 공을 뿌리고 있지만 이닝당 평균 투구수는 17개로 증가했다는 건 예전과 다르게 타자와의 결과가 좋지 않아서 이닝당 던지는 공이 늘어났다고 보이는데요. 실제로 켈리는 이닝마다 주자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닝당 출루 허용률인 WHIP를 보면 수비할 때마다 주자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WHIP는 아쉽게도 출루에 대한 결과만 집계되는 것이라 착각할 수도 있는 게 타자가 볼넷으로 출루하던 장타나 홈런으로 점수를 내던 출루한 걸로 보는 겁니다. 아무튼 그럼 21년엔 한 타자 상대 당 지금보다도 많은 공을 던졌는데 이건 뭐냐 싶으실 수 있는데요. WHIP를 보면 알 수 있듯 21년엔 한 타자 상대할 때 그렇게 많은 공을 던졌지만 그래도 주자는 덜 허용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많이 던져도 삼진이든 어떻게 해서든 맞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닝당 투구수를 보면 지금보단 적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켈리의 스태티즈 기록을 보면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바로 투구에 대한 컨택률과 헛스윙 비율입니다. 컨택률은 말 그대로 이 공을 배트로 쳤는지를 확인하는 비율인데 여기에는 파울 타구도 배트에 맞아서 벗어난 타구이므로 컨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데이터를 살펴보시면 2023 시즌부터 켈리의 컨택률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그에 반해 투구에 대한 헛스윙률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전보단 타자들이 배트에 맞추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다면 상대 타자들은 켈리의 공을 어떻게 치고 있다는 걸까? 최근 투수를 평가할 때에는 타구의 결과가 그라운드볼로 형성되었는지 플라이로 형성되었는지를 되게 많이 살펴보는데요. 당연하지만 그라운드볼은 플라이볼에 비해 장타가 될 가능성이 낮은 편이라 땅볼의 비율이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런 점에서 켈리의 땅볼과 뜬공 비율은 보면 그나마 다행히도 땅볼의 비율이 23시즌을 제외하곤 더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유심히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 라인드라이브 비율입니다. 라인드라이브는 쭉 뻗어나가는 타구를 의미하는데 쉽게 말해 배트 중심에 맞았다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즌을 보면 라인드라이브의 비율이 월등히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보다는 켈리의 투구에 대해 배트 중심에 잘 맞아나갔다는 뜻이죠. 이러한 수치가 잘못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충이라도 해주듯 홈런 뜬공 비율이 10%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뜬공 10개 중에 1개가 홈런으로 연결된다는 건데 아까 설명했듯 라인드라이브 비율마저 올라갔다는 것을 종합해서 생각해보면 홈런뿐 아니라 장타로 연결되는 타구도 동시에 늘어났을 것이라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켈리가 요즘 장타를 많이 허용해준다 싶었는데 그렇다면 켈리는 왜 장타를 계속해서 허용해줬을까요? 이것은 스포츠2I의 투구 회전수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22년 커리어 하이에 비해서 투심과 포심 패스트볼의 회전수가 하락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직 무브먼트 값 역시 점점 내려가고 있는데 RPM과 수직 무브먼트 값이 반드시 공의 위력과 관련이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두 데이터의 수치가 동시에 하락함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이전보단 공의 위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시즌 평균 켈리의 구종별 구속 데이터를 확인해보면 점차 하락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패스트볼 계열의 두 구종의 구속 하락이 뚜렷할 정도입니다. 심지어 슬라이더를 비롯해 거의 모든 구종이 구속이 하락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구종 데이터를 종합해보자면 패스트볼 계열 구종은 구속이 현저하게 내려갔는데 심지어 회전수마저 하락 중이라는 건데 그래서 LG는 어떻게 대처했을까? 구사율을 보면 패스트볼 계열의 구사 비율을 낮췄습니다. 특히 지난 23시즌부터 지금 시즌까지 살펴보면 포심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게 커브 비율입니다. 커브 비율을 커리어 하이였던 22시즌 이후 유의미할 정도로 늘렸고 그 대신에 투심 패스트볼의 비율을 내렸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투심의 비율이 슬라이더보다도 더 낮게 나왔다는 것으로 밀어볼 때 어떻게든 켈리의 장점을 살리려 노력했다 생각합니다. 그럼 커브 자체는 좋은가? 라고 한다면 그건 피안타율과 피장타율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다행히도 예전부터 지금까지 커브만큼은 피안타율과 피장타율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그래프에서는 꽤 충격적인 데이터를 담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꾸준하게 패스트볼 계열의 피안타율과 체인지업의 피안타율이 높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왕 비교한 김에 지난해 데이터를 더 살펴보자면 그래도 작년엔 피안타율이 높았음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장타율은 평소와 큰 차이가 없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즌을 보면 충격적이게도 한참 증가했습니다. 물론 시즌 전체와 비교하기엔 스몰 샘플이다라고 생각해볼 수도 있긴 한데 그걸 감안해도 꽤 충격적이죠. 물론 투심 패스트볼과 포심 패스트볼의 장타율이 저렇게까지 높은 이유는 최근 하나 경기에서 안치홍이 투심 패스트볼을, 김태현은 바깥쪽 포심 패스트볼을 둘 다 타격해서 홈런을 만들었기 때문이긴 합니다. 선수 오버런 스톱 강하게 돌렸습니다. 좌익퇴로 펜스 넘어갔어요. 선두타자 김태현 선수입니다. 밀어냈습니다. 오른쪽 윅스 뒤로 펜스를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날 경기에서 커브의 결과를 모두 확인해봤는데 던졌던 커브 21개 중 12개가 스트라이크, 그리고 피안타 없이 볼넷 1개와 나머지는 범타로 막았습니다. 그래도 떨어지는 공을 많이 쳤던 것 같은데 싶어서 더 살펴보니 보통 슬라이더를 많이 공략당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비교적 커브의 구질 자체는 좋아 보입니다. 실제로 현재 켈리의 구종가치 중에서 커브를 제외하면 모두 음수라는 점. 물론 그마저도 커브의 구종가치가 지금까지 던졌던 커브에 비하면 그 값이 낮긴 한데 솔직히 구종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을 몰라서 이 수치를 두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긴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커브가 현재 켈리의 구종 중에서 가장 좋은 편이긴 하나 지금까지 던진 거에 비하면 아쉬운 정도다 정도로 보입니다. 구사하는 구종의 비율을 확인해보면 결과적으로 켈리는 이제 저희가 알던 파워피처와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패스트볼의 회전수는 줄어들었고 구속마저 줄어들어 이제 위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변화구의 구사 비율을 높이면서 해결하려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해 전반기에도 플러코의 활약에 비해 켈리의 성적이 너무 좋지 않아 답답했던 게 기억납니다. 물론 구속이나 회전수 같은 세부 지표가 영 나빴던 것도 아닌데도 말이죠. 그럼 지난해처럼 부활이 가능하지 않겠냐 생각해볼 수도 있는데 아까 확인했듯 지난해는 패스트볼의 구속과 위력이 이전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도할 수 있는 범위가 넓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켈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지난해는 위력 있는 패스트볼을 바탕으로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그나마 견뎌주고 있는 변화구에서 뭔가 다른 시도를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켈리는 최근 들어 포크볼을 구사하며 해결해보려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성적을 살펴보면 결과적으로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매번 경기 마칠 때마다 티빙이 허용해준 40초 범위 안에 쇼츠를 올리다 보면 켈리가 등판한 날에 외야수 호수비 장면이 올라간 적이 있는데요. 이 역시 라인 드라이브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잘 맞은 타구가 많아져 수비수들의 파인플레이 비율이 높아진 걸로 보이는데 결코 유쾌하지 않은 장면들입니다. 지금까지 켈리의 최근 상황에 대해 데이터를 보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제목이 켈리에 대한 제 생각인데 대충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켈리가 해준 게 얼만데. 켈리는 19시즌부터 윌슨과 함께 6년 동안 활약했던 건 사실입니다. 22년엔 커리어 하이와 동시에 다승왕까지 올랐고 지난해엔 수많은 방출설을 이겨내고 한국 시리즈 1차전과 5차전에 올라 우승 트로피를 드는데 엄청난 활약을 했다고 해도 무방할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해준 게 얼마나 많았는데 지금까지의 노고에 존경심을 표해야 하는 건 맞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시즌이 끝나거나 혹은 컴프야 같은 야구 게임에서 덱을 맞출 때 통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시즌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 한국 시리즈 5차전 승리 투수임 이라고 한들 시즌 중에 그거 감안해 줘서 경기 중에 이익이라도 주던가요. 오늘이 끝나면 오늘의 경기는 이제 과거의 경기로 남습니다. 단지 승리와 패배 그리고 무승부 옆에 적히는 숫자가 더해질 뿐입니다.